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나루미는 도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6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그녀는 충실한 학생이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어려움 없이 지냈죠. 그랬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2016년 12월 4일, 나루미가 실종된 날. 이날 그녀는 오후 4시에 댄스 교실을 떠났고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다음날 입스 강의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기숙사 방을 찾아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친구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그 역시 그녀의 행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늦게 나루미가 친구들에게 여권에 문제가 생겨 리옹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가야 한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안심했지만 그녀는 계속 이러한 문자만 보낼 뿐 통화하는 건 꺼렸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자 12일 뒤로는 아예 문자마저 끊겨버렸죠. 다음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그녀의 기숙사 방에 방문했습니다. 방 안에선 그녀의 유일한 외투와 565유로의 현금, 지갑, 노트북이 발견됐지만 여행 가방, 여권, 담요, 핸드폰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동행했던 친구들은 방이 너무 잘 정돈돼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평소 그녀는 방을 잘 정돈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은 뭔가 위화감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현금, 유일한 외투를 두고 외출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에 사는 학생들로부터 4일 저녁에 여성의 비명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단순 실종이 아닌 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15명이나 그런 소리를 들었고 몇 명은 복도에 나와봤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몇 명은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는 방관자 효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일에 그녀가 댄스 교실을 나온 뒤에 동선을 확인해 보던 경찰은 이날 저녁 그녀가 한 남성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둘이 저녁 9시 57분에 식당을 떠났고 10시 58분에 그녀의 기숙사로 함께 들어가는 보안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죠. 확인 결과 남성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니콜라스였습니다. 칠레에서 모비스타 임원인 아버지와 상원의원의 비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2년 전에 일본 유학을 왔다가 캠퍼스 파티에서 나루미와 만났습니다. 4개월 뒤 둘은 사귀었고 2015년 9월에 그녀는 그와 함께 칠레로 가 거기서 그의 가족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둘은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2016년 9월 무렵 나루미가 프랑스 유학을 오기 전 헤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진지는 모르지만 니콜라스는 그녀와 헤어진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도 조금은 치러야 해. 또한 그는 그녀의 SNS 계정을 해킹해 게시글들을 삭제하기도 했죠. 그는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온 뒤 나루미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이를 알게 된 그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날 함께 있었던 그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루미에게 집착했던 그였기에 그녀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바로 프랑스까지 쫓아왔다고 말이죠. 프랑스 경찰은 칠레로 가버린 니콜라스를 직접 신문하려 했지만 프랑스와 칠레,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없었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2020년 5월 18일이 되어서야 칠레 대법원은 그를 프랑스로 송환하는 데 승인했고 그해 7월에 그는 프랑스 당국에 인계됐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실종된 당일 둘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함께 그녀의 기숙사로 가 2시간 넘게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비명은 그녀가 기분이 좋아서 낸 소리였다며 관계가 끝난 뒤 잠시 그는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을 불렀다고 문자를 보내길래 그냥 떠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프랑스까지 쫓아오자 두려움을 느낀 그녀가 설득하려 만났고 자신의 방에서 대화하던 중 살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유기한 뒤 그녀 인척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자기가 칠레로 도주하기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게 검찰의 추측이었죠. 그가 그녀와 만나기 전 5리터의 가연성 액체와 성냥을 구입했고 렌터카에서 많은 진흙이 나왔다는 증거를 들이대며 압박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물적 증거를 비롯해 나루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022년에 프랑스 법원은 그에게 2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항소로 1년 뒤 재심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확인하며 28년의 징역을 선고했죠. 만약 앞선 재판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15년 뒤 칠레로 송환돼 남은 형기를 살았겠지만 재심에서는 프랑스에서 모든 형기를 채우도록 판결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진짜로 그녀를 살해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밝혀지기를, 언젠가는 그녀가 꼭 발견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